사실 압박 같은 거는 뭐 이게 오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근데 더 잘해야겠다. 우리가 뭐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우리는 충분히 보여줬고 세 번째 경기에서도 충분히 하면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회 자체를 임했을 때 우리는 뭔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게 좀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역시 우리가 두 경기 한 것처럼만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후회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선수들이나 이제 스태프 형들이나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나 다들 상호랑 이런 생각처럼 똑같이 하고 경기를 나섰기 때문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왜냐면 저희가 왜 기적 같냐면 저희가 이긴 거는 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 팀의 그죠. 결과가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모두가 간절했기 때문에 진짜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2022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된 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선수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은 드렸지만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영광스러운 두 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의 또 영웅분들 중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황인범 선수 그리고 나성호 선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기립박수를 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낸 것과 별개로 쉬셔야 되는 타이밍에 여기까지 오신 것도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또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황인범 선수, 나성호 선수 한 번씩만 인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황인범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스타TV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간 기억이 있어서 흔쾌히 저희 형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는 길에 살짝 후회를 하긴 했어요. 너무 멀긴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이제 좀 더 커졌으니까 서울이나 이쪽으로 더 가운데로. 강남이나 이런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옮겨야 돼. 우리 너무 구탱이에 있어. 네, 그럴 정도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나성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방송에 처음 나오는데 또 이스타 TV여가지고 더 영광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월드컵 이야기나 또 즐거운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면은 자유분방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즐겁게 또 여기서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황인범 선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두 번째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상호랑 오고 싶다. 네. 되게 챙기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딱 그때도 느낌이 체감상 한 몇 살 동생 약간 챙기듯이 우리 상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 계속 같이 나오고 싶어 하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친한 친구고 네. 이제 이런 방송을 저도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상호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았었던 선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송에서 상호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나 뭔가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친구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FC 서울에 이제 올 시즌 잠시 몸을 담았던 만큼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오는 그림이 있으면 또 서울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조금 전에 했는데 나상호 선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무조건 살짝 있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컨셉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제가 당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이제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팬분들도 제가 또 오히려 여기서 화를 내거나 또 이제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항이라는 것부터가 약간 형동생 느낌 아닌가요? 친구가 컨셉 자체가 이런 그렇게 모습이에요.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96 라인에서는 또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아, 그냥 느낌이. 이런 식으로. 네. 아, 근데 네. 전 나상호 선수 좀 그 실제로 보고 좀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화면이나 그라운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각진 느낌이라서. 금이턱이 섹시하죠. 네. 어.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강인하게 봤거든요. 네. 물론 원래 이제 강인하기도 하지만 플레이 음. 스타일이. 근데 이 직접 이렇게 보니까 되게 부드럽네요. 약간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선수 유니폼 입고 뛸 때하고 옆에서 아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좀 뭐랄까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어.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네, 예. 그걸 좀 제가 조절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상대 팀한테는 좀 무섭게 보여야 되는 그런 그게 좋죠.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웃는 상이 아니라 원래 입꼬리가 살짝 쳐져 있는 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웃지 세모. 않으면은 그냥 조금 아, 그렇게 그런- 보이는구나. 네. 지금은 또 이제 재밌는 분위기고 또 아. 하니까 웃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이미지가 어. 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네. 원래 약간 부드러운 남자 느낌인가요? 저희한테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뭐. 저희라고 하시면 어디 상황이 저희 어떤 이제 근육 라인? 네, 그 이제 친구들이 있고 야, 하는데 네네네. 거기서 뭐 부드러운 편이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이 어떤 말이 처지다. 사실 좀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밖에서는 깝쳐도 우리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못하죠. 약간 네, 이런 저희 느낌. 이제 아까 말을 한 것처럼 네. 컨셉이 이제 좀 잡혀버려서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다른 컨셉으로 옮기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가 방금 말을 이제 인사 드릴 때 말한 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네 오늘도. 그치 오늘도 뭐 얼마든지 하면 제가 다들 준비를 하고 온 거라서 네, 근데 사실 이게 좋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이나 또 96 친구들한테 대하는 행동이 네.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네, 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상호가 저런 캐릭터였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지금 그 재밌는 그림이 뒤에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들어오신 다음에는 일단 쭉 그러면 쉬고 계신 건가요, 두 분 다? 한 2박 3일 정도 된 거죠? 네,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저희랑 같이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딱 이틀 맞아요. 잤어요. 네, 엊그제 들어와서 네, 쉬고 있죠. 음. 지금은 뭐 딴 거를 일단 운동은 며칠 아예 쉬었고 놓고. 네,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훈련을 그쵸. 해야 돼서 네. 아직까지는 좀 정신없는 상태니까. 네, 사실. 맞아요. 네. 네. 붕 떠 있는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따가 뭐 디테일하게 뭐 체크를 하겠지만 아직도 뭐 좀 그 대회 중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나 여운 같은 게 남아 있으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선수여 봤던 적이 없어서 모르니까 끝나면 탁 하고 없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선수분들은 마지막 경기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월드컵을 치르기 전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월드컵을 본 입장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운이 좀 엄청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막상 현재 이제 선수로 했을 때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경기를 좀 더 출전했을 때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했을 걸 또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16강이라는 뭐 진짜 역사적인 그런 성적을 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좀 더 우리가 또 다른 새 역사를 써보면 어땠을까라는 그쵸.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그 아쉬움 빼고는 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여운은 지금 남아가는 상태인데 이제 다음 이제 소속팀에 대한 또 생각하다 보니까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여운. 그거 이제 좀 금방 좀 잦아든다. 네. 황희문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떤 경기를 하든 뭐 대회를 하든 좀 저도 역시 이제 상호처럼 아쉬움을 먼저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번 대회는 아쉬움이 전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 진짜 좋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걸 진짜 쏟아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네, 이번 대회를 하고는 진짜 마음이 홀가분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 이틀이 됐는데 네. 그냥 이제 딱 남들한테 이제 지인들이 뭐 연락 오거나 하면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꿈에서 깨야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진짜 꿈 같았던 그 한 3주 조금 넘는 시간을 카타르에서 보내다가 왔어가지고 네. 이제 또 정신 차리고 그거에 또 이제 흠뻑 젖어 있지 말고 또 나와서 이제 다음이 또 더 중요하니까 그쵸.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 나상호 선수에게는 외람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두 분의 어떤 그 대회를 끝나고 나서의 그 마음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어쨌든 모든 걸 다 쏟아낼 만큼 많이 뛰었고, 예. 나상호 선수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낼 만큼의 어떤 그 출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도 좀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인범이가 방금 이야기했을 때 좀 이제 대충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저도 일단은 최선은 다했죠. 그쵸. 네. 당연하죠. 100% 뭐 120%를 다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좀 이제 뭐 수비적인 거는 조금 더 했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가지고 그 아쉬움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했지. 제가 출전 시간 뭐 선발로 나가고 또 이제 교체로도 나갔는데 네. 그 출전 시간만큼은 제가 진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했으니까 같습니다. 뭐 어때 시간이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어쨌든 그 안에서 뛰었을 때의 본인의 생각했던 어떤 퍼포먼스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네. 왜냐면 황인범 선수가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그 전에 벤치 뒤였어요, 제 자리가. 네네네. 그래서 교체아웃 됐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서 벤치 끝에 앉았는데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누웠어요. 네. 예, 완전히 다 쏟아내는 모습을 그치. 보고 저런 모습 보고 어떻게 박수를 안 쳐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이. 그럴만하죠. 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황인범 선수는 정우영, 이재성 선수와 함께 그 옛날에 바르셀로나의 그 유명한 미드필더진 3명을 세월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리안 세월간이다.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뭐 엄청난 모습을 보였으니까. 나상호 선수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경기 이제 우루과이전이었잖아요. 우루과이전에 선발 명단에 탁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동시다발적으로 멀티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상호 선수 본인도 아마 여러 가지 그 경기에 출전하기 전까지 어떤 시선으로 팬들이 나상호 선수를 바라보는지 여러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나상호 선수 선발 보고서 선발? 궁금하다 였는데 사실 열어놓고 모두 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 라이브 동접자 수가 한 5만 명은 됐는데 모두 다 나상호 뭐야? 왜 이래? 원래 이렇게 잘했어? 진짜 전체 다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헉! 야 이거는 진짜 요만큼이라도 걱정한 사람들이 모두 기우였구나.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 안 되는구나. 열어놓고 봤을 때 나상호 선수의 퍼포먼스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때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경기에 들어갔을 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부터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기의 선발 자체는 일단은 경기 당일날 당일에. 그 미팅할 때 좀 알긴 했는데 네. 일단 그 경기를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그래서 뭐 비판이나 그런 게 많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 그거를 좀 이제 바꿔보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월드컵 출전하기 전부터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경기장 안에서 100%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잘 하면은 한순간에 바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기에 월드컵 가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마음껏 즐겨보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속 경기에 임하게 되면은 그거에 신경을 써서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그쵸. 하게 되고 맞아. 실수하면은 그 다음 거를 생각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음대로 하자는 식으로 하니까 실수도 빨리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 플레이에서도 좋은 상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나섰을 때의 벤투 감독이 원했던 어떤 그 나상호 선수의 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우루과이 자체에서는 공격진들이 상당했잖아요. 뭐 누네스도 네네. 그렇고 뭐 수아즈 그렇고 누네스가 왼쪽 윙으로 맞아요. 이제 나온다는 거를 미팅에서 일단 확인을 했었고 또 이제 제가 같이 문한영이랑 도와주면서 또 이 민재 팀에 뛰고 있는 왼쪽 올리베이라 맞아요, 올리베라. 친구도, 예. 네,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전날에 이제 내가 출전할 수도 있으니까
민재한테 물어봐 이 친구의 장점은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경기 전날부터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문환이 형을 도와주고 또 내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는 얘보다는 진짜 많이 뛰어가지고 얘를 그냥 죽여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사실 거의 죽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니까 경기장에서 뭔가 좀 몸이 초반에는 힘들었는데 빨리 가벼워져가지고 잘 맞췄던 거. 우루과이가 폼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사실 좋았죠. 우리가 대회 전까지. 조추첨할 때는 우루과이 좀 별로다라고 했는데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막상 가서 만나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막상 붙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선수 개개인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발베르데도 그렇고. 근데 막상 조직력으로 또 팀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 소통이랑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팀적인 힘이 생기니까 개인적인 영향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구나. 진짜 팀을 단체 스포츠는 무치 못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생각보다 조금 별로라. 좀 이제 조금 약했구나. 우리 팀이 더 강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했어? 아니구나. 이 그림. 약했어 갑자기. 약했다고? 그럼 잘 타고 왔는데 갑자기 약했어? 약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한 거죠. 근데 지금 그 나상호 선수 얘기가 좀 맞는 게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중계로 봤어요. 어, 1차전은 네. 중계로 봤는데 약간 왜 이래? 우리 왜 이래? 약간 그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우루과이를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이제 0대0 돼도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0대0이 아쉬운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아니었어.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황인범 선수도 이제 미드필더고 뒤쪽에서 계속적으로 볼을 터치하는 입장에서 좀 모르겠어요. 본인의 이제 자신감에 차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경기 뛰면서 왜 이래? 나 후방에서 볼을 왜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볼을 왜 이렇게 많이 터치해? 왜 이렇게 전진 패스를 많이 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를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이제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상호가 이제 말을 한 것처럼 경기가 시작이 돼서 솔직히 이제 저희 중에서도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뭐 저나 상호뿐만이 아니라 많았었는데 걱정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나름 그래도 준비를 잘 했다라는 자신감은 있었는데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저희가 초반 이 10분의 흐름을 뭐 세컨볼 싸움이 있으면은 정말 뭐 니꺼 내꺼 아닌 볼은 진짜 저희가 막 아까 상호 말처럼 죽이려고 들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 볼로 오면은 팀적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게 엄청 크거든요. 축구에서는 세컨볼이랑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가져오면서 그냥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잊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게 진짜 경기를 그냥 늘 하던 경기를 뛰고 있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 플레이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좋아하는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게 이번 월드컵 이제 가나전이나 포르투갈전을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이 그 처음 10분에 다 저희가 얻었었던 처음 것 같아요. 10분에. 그래, 진짜 중요해. 그래서 정말 사실 월드컵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딴 팀도 아니고 우루과이라는 팀을 상대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의 분위기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었고 이렇게 왜냐하면 한다고? 아마 황인범 선수도 제가 그냥 혼자만의 해석하기에는 그냥 축구 자체를 어쨌든 조금 즐겼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월드컵 그죠. 무대야 이런 네. 거보다.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5분 만에 느껴야 되거든요. 역시 월드컵의 벽은 높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세계의 그래왔죠. 벽은 높구나. 내가 지금 드디어 월드컵에 있구나. 안 되네? 안 되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네, 진짜 전혀. 되네? 이거잖아요. 네. 전 그런 자신감을 또 어디서 얻었냐면은 세계적인 우루과이 선수들 보면 세계적인 네.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스 미스를 해버리고 해버리니까 얘네도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얘네도 긴장을 많이 했고 우리가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기서에 대한 자신감을 또 얻어버리니까 뭔가 흐뭇했어요. 그냥 경기 중에서도 그냥 혼자 막 웃음 나고 막 진짜 웃음이 났어요? 그건 바보 아니야? 진짜 웃음이 나면 혼자만 웃고 웃음이 그게 있잖아요. 경기 중에 상대를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재밌으니까 내가 좀 지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거에서도 흐뭇함? 쾌감도 느끼고. 네. 네.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떤 월드컵 무대 사실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도전적인 패스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패스가 저한테 왔는데 아 내가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내 플레이를 한다고 느꼈을 때가 상대 이 다리 사이를 보고 패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 보고 아 얘를 좀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나. 이제 내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좀 이제 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경기가 잘 풀렸는데 0대0이 됐어요. 어땠어요? 그때 0대0이 되고 나서는 저는 사실 마지막에 말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나오냐면 아 왜 못 이겼어가 아니고 와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와 너무 아쉽다. 이 경기를 승점 3점을 못 가져가다니 이렇게 잘했는데 이걸 완전 이기는 경기였잖아. 너무 네.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선수단의 어떤 분위기는 어땠는지. 저희도 진짜 마찬가지로 음. 그 보통 이제 뭐 다른 월드컵 때 같았으면 분위기가 이제 어디랑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러시아랑 비겼을 때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그때도 이제 비겼을 때 막 엄청 분위기가 저희처럼 막 아쉽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아니었어요. 기억을 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끝나고 라커룸을 들어갔을 때도 막 우루과이랑 비겼으면은 그 월드컵 전에로 상상을 했을 때는 야 진짜 잘했다. 나이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뭐 진짜 잘한 거 그쵸.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저희 분위기가 와 말도 많이 못하고 선수들이 진짜 똑같았어요. 그냥 아 진짜 아쉽다. 이거는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런 반응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그래도 경기를 진짜 잘 한 게 맞구나. 그래서 다음 경기를 무조건 결과를 가져와야 이겨야겠다.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 나상호 선수가 엄청 좋았잖아요. 황인범 선수는 상호가 월드컵 무대에 나오기만 하면 이건 얘 무조건 된다, 자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 나오면 잘 될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미친 거 아닌가? 얘 이것도 희죽희죽 웃으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상원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쪽이셨는지. 아 솔직히 솔직히. 솔직하게 네. 괜찮지 솔직해도 너 마음 막 진짜 나오면 무조건 잘한다 이런 생각은 왜냐면 저 자신한테도 그런 확신까지는 없었으니까 이제 뭐 상호가 뭐 상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사실은. 아, 내가 가면 잘할 수 나부터 있을까라는 잘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경기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네. 이제 상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상호가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진짜 친한 선수들끼리 그리고 뭐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조금 저도 그랬었고 상호도 그랬었고 좀 많은 말들을 들은 선수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을 보면 유독 이제 서로가 응원을 더 마음속으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선수들끼리도. 그래서 이제 상호가 같이 선발 라인으로 됐을 때 아 진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하면서도 걱정을 또 하기도 했어요. 되죠. 상호가 진짜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기를 같이 뛰면서 진짜 말처럼 진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막 스프린트를 한 3번을 계속 이쪽에서 상호가 몇 번을 했는데 네. 저였으면 그거 하고 교체 아웃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스프린트를 그렇게 계속 하는 게. 근데 그걸 하면서 딱 자신감을 찾은 게 보이더라고요. 선수들끼리도 보이잖아요. 근데 막 자신 있게 뭔가 저는 딱 느꼈었던 게 코너킥 그쪽에서 상호한테 영건이 형인가 킥을 때려줬었고 그거를 상호가 이제 이동 컨트롤로 라인을 타고 탁 치고 들어왔을 때 봤어요. 치고 기억난다. 들어간 그걸 장면을 보고 아, 얘가 이제 완전히 그냥 자신감을 찾았구나. 그 장면 때 그 채팅창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뭐야, 다. 뭐야, 나상호 뭐야. 심지어 나상호 선수를 계속 응원했던 서울 팬들도 서울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막 엄청난 상황이었죠. 나상호 아니지? 나상호야? 나상호야? 와,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얘가 완전히 이제 자신감을 찾았구나 하면서 선수로서에 대한 그런 확신은 항상 있었죠. 근데 항상 뭔가 대표팀 오면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게 대표팀 와서는 조금 그 소속팀에서보다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까 아쉽다고 한 것 중에 공격적인 그쵸. 장면 왜냐면 슈팅을 하나도 못했어요 상호가 이번에.
저 같은 경우 5개 정도 했는데 네,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굳이 아쉬워하지 않아도 왜냐면 저처럼 괜히 슈팅했다가 저 욕 많이 먹었거든요. DM으로 막 넌 제발 슈팅 DM 좀 하지 많이 마. 왔어요? DM 많이 슈팅하지 오더라고요. 말라고? 너 제발 다 좋은데 슈팅하지 마. 지금 슈팅 연계 때문에 지금 예. 이렇게 불러주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굳이 안 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성호 선수 슈팅 연계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 공격수인데 슈팅을 한 개도 못 때리는 게 좀 뭐 그런 경기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황인범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워낙 이제 수비적인 거나 이런 걸 좀 도와주고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찬스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제 뭐 경기를 즐겼다고 하지만 뭔가 과감하게 내가 해가지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용기 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본인이 좀 안 만든 건가요? 일단은 뭐 수비할 때는 제가 이제 공을 뺏는 입장이잖아요. 뺏었을 때는 그런 좀 쾌감이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있었어요. 네. 상대를 추격을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뺏어오고. 근데 제가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슈팅을 하나 못 때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일단 조금 경기 끝나고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인범이랑도 친구들이랑도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제 장점은 근데 슈팅,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슈팅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슈팅 하나라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월드컵에서 슈팅 하나에 뭔가 한 골은 들어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 날렸으면 그거 아니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니 연습 아니던데? 너 나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뭔가 슈팅 할 때도 훈련을 할 때도 좀 느낌은 좋았어요. 감이 진짜. 좋았다. 근데 그 감을 못 살렸던 게 제 한이 너무 조금, 아깝다.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슈팅 자체가 대표팀 자체가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치, 생각보다. 근데 본인이 본 기회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찰 수 있었는데 넘겨줬던 게 기억이 나요? 딱히 그런 상황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만들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중거리 슛이든 아니면은 뭐 크로스 올라와서 뭐 이제 슈팅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계속 노렸지만은 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상호 선수가 이제 발등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아우, 좋죠. 선수이기 때문에 네. PK도 거의 후리랜식으로도 차잖아요. 맞아요. 네. 그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 맛돼. 네. 그 주저라 이런 차는 건데. 본인이 이제 그 발등에 대한 빵!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찬스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쉽죠. 사실. 네. 근데 되게 어쨌든 몸이 좋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교체로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였었나요? 저는 이제 전반전부터 진짜 많이 제 100% 이상으로 모든 걸 쏟았기 쏟았는데. 때문에 사실 그 교체하기 전 시간에 살짝 좀 이제 쥐가 좀 경련이 좀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또 시간 출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또 다른 선수를 위해서 그죠. 또 이제 제 100%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한테 출전 시간을 주는 게 맞다. 또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몸이 더 좋은 선수한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가 그 결정을 한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출전 시간에 대한 부여가 조금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는 거죠. 만족하고. 네. 네. 이 나상호 선수가 우리가 이제 준비됐다며. 네, 좋아요.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언론 그다음에 팬들이 얘기한 게 나상호가 지금 한 게 바로 그 힙합에서 얘기하는 쇼앤프루브다. 직접 증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황인범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벤투 감독의 대표팀이 쭉 진행이 되면서 스스로를 비판해서 증명한 사람 중에 조금 더 일찍 그걸 한 분이 사실 황인범 선수였죠. 맞아요. 네. 근데 요런 걸 딱 보고 나서 그래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힘들어했던 순간들을 당연히 같이 좀 공유를 하셨을 테니까.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진짜 좋았죠. 일단 월드컵 그러니까 첫 경기 우루과이전 하고 나서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알잖아요. 반응을. 이제 뭐 여러 팬분들이나 국민분들의 반응을 아는데 어쩐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텐션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분명히 반응을 확인을 했구나. 그래서 너무 근데 일단 기분이 좋았고 그냥 진짜 왜냐면은
기회를 받는 선수는 저는 항상 누구한테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감독님이나 어떤 팀에서 기회를 받는 선수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상호 역시 뭐 저랑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선수들의 뭐 기회를 받지 못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독님이나 이 팀에 저희의 장점들이 더 필요해서라고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상호 역시 그런 점들이 본인이 증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그냥 진짜 좋았고, 그래서 저희끼리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생활을 뭐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재밌게 그냥 진짜 막 친구들이 막 장난치는 거 막 수학여행 가서 하는 것처럼 저희끼리 생활을 엄청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그런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장점들을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네. 각자 이렇게 컨디션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그 상호가 멘탈이 약하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본인의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근데 솔직하게 네. 이거 근데 괜히 솔직하게 벌써 멘탈이 흔들리는 이게 모습이거든요. 이게 있다는 게. 조금 약한 편이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좀 이제 상황이 닥쳤을 때 또 큰 경기에서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제 그냥 개인적인 뭐 일이나 조금 그냥 별거 아닌 일에는 조금 약한 편일 수도 있어도 큰 경기에다 꼭 내가 이제 주어진 자리 그런 데서는 조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월드컵 뭐 평가전은 예선 정도야. 큰 경기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멘탈이 약하다고도 했지만 여기 앉아서 약간 한눈만 기록 딱 하면서 상호 정말 좋은 선수라고. 맞아요. 계속 얘기했어요. 봤거든요. 네. 그래도 꼭 같이 하고 싶다고. 네. 하지만 멘탈은 좀 약하다고. 근데 결국에 예선이나 이럴 땐 모르지만 본선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순간에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건 나상원 선수 그 이전에 좀 여러 가지 좀 비판 어린 시선들이 많았을 때 벤투 감독이 따로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냥 뭐 쭉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거나.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받은 건 없지만 제 스스로 이제 벤투 감독님한테 느낀 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차출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감독님이 저한테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인범이가 이유가 있다고 하셨고 또 이제 서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범이가 하셨고 또 이제 그 벤투 감독님이 계속 불러주시는 데는 저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신뢰를 더 쌓으려면은 계속 꾸준하게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감독님의 말씀하지 않아도 차출에 대한 것만으로도 신뢰가 있고 또 이제 믿음을 심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상호 선수 얘기 들으면서 지금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평가전이나 어떤 그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다른 선수들도 한번 써보지 라는 생각도 저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지금 황인범 선수도 이제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한 거나 또 지금 나상호 선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큰 무대에 가려면 서로 간 선수와 감독 간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요즘 폼이 좀 안 좋아? 좀 부진해? 라고 했는데 대표팀 발탁하게 됐는데 딱 안 뽑혔어. 네.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균열이 생길지도 금이 날 수 모른다는 있죠. 생각이 드는데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선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이 필요한 선수고 믿고 있는 선수면 지속적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폼이 안 좋은데도 감독님이 나를 좀 다시 차출해주네? 그럼 믿음에 좀 부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무대 가서 단단한 어떤 그 팀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나상호 선수 얘기 들으면서 문득 생각났거든요. 말 한마디보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믿음이잖아요. 저는 뭔 일이 있어도 뽑는다. 이런 느낌은 이런 생각을 좀 처음 해보네요, 지금 제가. 선발이 메시지니까 그거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팀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진하거나 어떤 선수가 원래 그동안 뽑히지 않은 선수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순간적으로 확 바꾸는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좀 해봅니다. 네. 네. 그 전에 저희가 월드컵 전에 이근호 선수
그다음에 염기훈 선수,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쭉 나와서 월드컵에 관련된 얘기를 해줬는데 염기훈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월드컵 때 그 안타까웠던 그 슈팅 네. 그 이후에 그때 그 순간은 뭐 지나갔지만 월드컵 이후에 정말 축구가 재밌어지고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상호 선수도 이번 대회 이후에 조금 더 좀 진일보한 어떤 나상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 약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세계적인 월드컵 무대에서도 또 세계적인 선수들 앞에서도 내 장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네. 좀 더 주눅드는 플레이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을 한 경기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사실 기대가 돼요. 내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제가 좀 좋다. 경기에 임하고 또 경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지금 나상호 선수가 이제 말하는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빨리 새로운 시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진짜 보여줄 수 있다. 딱 그 자신감이 느껴져서. 사실 그래가지고 이번 휴가 기간이지만 네. 빨리 그냥 조금 뭐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이 몸이 조금 아까워서 좀 빨리 새 시즌을 좀 맞이하고 할 수 싶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자, 저희가 이제 뭐 나상호 선수 얘기를 하면서 우루과이전 이렇게 훑어봤는데 아까 전에 이제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였는데 아쉽기 때문에 가나전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자, 그런데 정말 좋은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점의 순간까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나전에서는 패배했고 그때의 원래 그 사실 많은 팬들과 언론과 여러 가지 분위기라는 게 정말 이렇게 파도를 타잖아요. 쭉 기다려주신 분도 있었지만 가나전 패배 이후에 또 이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래 그럼 그렇지 거 가라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지 이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때 가나전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경기 순간에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2대2 됐을 때까지는 사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1내는구나. 그 되는 거였지 분위기가. 느낌 뭐냐면 이거 뒤집겠다 분위기였어요. 세 번째 골 먹었을 때 4대3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 좋은 분위기였어요. 야 이거 뭐 우리 또 넣겠는데? 그런 그렇겠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엔 사실 이제 실점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끝나버렸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그 골을 넣었던 쿠두스한테 이분은 이제 버드와이저 홍보대사로 가가지고 그 맨 오브 더 매치 시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20분을 못 봤어요. 밑에 대서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파가 아마 나상호 선수 그때 인터뷰했죠. 네, 2차전 끝나고 네, 저 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짜증나는 게 그 경기를 3대2 되고 나서 갔는데 피파가 빡빡한 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대기하는 데서. 네. 그래서 그 대기심 서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선수 나가는 통로, 그 사각형 건너편에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한 8, 9명이 모여있더라고. 그 사람들 반응 보면서 내가 경기를 유추했어. 어떻게 됐나 이거. 모니터도 없어 거기에. 모니터도 없어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박스 네모난 그 조그만 어떤 터널 끝에 그거 보고 했거든요. 근데 네. 결국 이제 득점하지 못하고 3대2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나상호 선수도 이제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되게 씁쓸한 표정으로 인터뷰하고 그것도 옆에서 보고 저는 쿠두스한테 저는 정말 한국 선수한테 주길 바랬거든요. 그래. 그런 이렇게 그 맨 오브 더 매치 그러니까 뭐죠 플레이 오브 더 매치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얼마나 있어요. 근데 저희 그게 안 회사에서 돼서 그 이제 영상이랑 날라온 거예요. 그 저희 제작팀장이 형 이거 어떻게 영상 쓸까 했더니 뭘 써 버려. 쓸 수가 없지. 가나 선수한테 상 주는 걸 어떻게 써. 비기기만 했어도 무조건 조기성한테 갔겠죠. 근데 우리도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선수들 막 인터뷰하고 있는데 너무 짠한 거야. 그렇지 당연히. 예. 근데 그걸 묻고 싶어요. 이제 가나전에 뛰었는데 한 골 잘하고 있다가 한 골 실점했어요. 사실 그냥 사실 가나 입장에서 때리면 족족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3번 때렸는데 3번 들어가서 다름이 맞아. 없어요. 네. 예. 그런 경기가 어딨냐고. 완전히 말리는 경기인데 그런 걸로. 근데 한 골 먹고 나서 마음이 좀 급해졌나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한 골 먹고 나서 내일이 두 번째 골을 먹으니까 이게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아니면 좀 보기에 약간 흔들린다라는 어. 느낌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원에 있었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진짜 경기를 진짜 잘하다가 저희도 느꼈어요. 계속 저희가 공격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프리킥으로 실점을 했는데 그 파울을 만든 게 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경기장에서도 제가 파울을 만들고 침착할 걸. 좀 더 따라갔어도 되는 상황인 거를 저도 인지를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실점으로 바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누가 못하죠,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게 실점이 되고 이제 선수들끼리도 얘기를 한 게 괜찮다, 침착하게 하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실점 이후에 개인적인 실수들이 조금씩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대 이제 특히 쿠두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역습을 계속 만든 상황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를 초반에 끌고 갔을 때는 상대 진영에 저희가 촘촘하게 서서 뺏겼을 때 바로 압박을 하고 이렇게 뺏어서 다시 맞아. 공격을 하고 이런 게 됐는데 됐었죠. 이렇게 개인적인 실수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상대가 또 밀고 들어오고 이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 벌어지는 축구를 아프리카 팀들이 좋아하는 축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 뛸 수 있으니까 네, 막. 개인 기량들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저희는 안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경기 그 내용을 봤을 때 흔들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 진영에서 조금 수비를 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가 이게 느꼈어요. 경기를 두 번째 실점할 때 이게 압박이 원래 이제 우루과이전 때랑 가나 초반 때처럼 압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블락을 쌓고. 그래서 뭔가 이게 어느 순간 한번 압박을 가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치. 네, 계속 생각을 하다가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이제 올라왔고 그게 이제 또 바로 크로스를 또 기가 막히게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점이 되면서 속으로 진짜 이제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이런 경기가 딱 생각났던 게 알제리전. 이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데 그치. 첫 경기를 그렇게 잘해놓고 네. 두 번째 경기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최대한 선수들끼리도 잘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다행히 엄청 잘했잖아요. 엄청 잘했죠. 네. 그래서 2대2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위기를 진짜 탔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그때 머리가 찢어졌거든요. 맞아요. 후반 네. 20분에. 쌌는데 그것도 또 빠졌잖아. 한번. 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한테도 제 얘기를 했던 게 친구들한테도 그때 내 머리가 안 찢어졌으면 경기가 왜냐면 스탑이 됐어요. 맞아. 네. 맞아. 근데 물론 이게 제 잘못은 아니죠. 아니지만 전혀 아니죠. 그때 그 스탑돼서 분위기가 이제 진짜 저희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스탑이 되고 가나도 정비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다시 치료하고 이거 감고 들어갔을 때는 다시 이제 50대 50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실점을 해버렸고 근데 이제 그때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았던 게 내가 안 찢어졌고 계속 저희가 11명에서 경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축구가 진짜 참 미묘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온 거거든. 그래. 맞아요 맞아. 진짜. 근데 그 미묘한 상황에 살짝 브레이크 잡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우세를 내주는 거니까. 그 잠깐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축구가 그러니까 특이해.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어. 축구라는 게. 네, 진짜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2대0 되고 나서 이게 정말 이 독구리라는 게 축구에서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 알고 있으니까 저 그때 하프타임 때 그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마침 그때는 버드와이저랑 같이 가가지고 하프타임에 이제 약간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진짜 바로 술 때렸거든요. 맨정신을 못 보겠다 이거. 그래서 저 후반 한 5분 시작하고 들어갔어요. 예. 계속 먹는다고 술을. 이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좌절스럽냐? 못 이긴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2대2가 안 된다고 봤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아니 잘해야 2대1이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잘했는데 2대0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뭐 월드컵이란 무대가 이렇게 쉽게 골을 탁 넣을 수 있는 그치. 무대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 좌절스럽게 봤어요. 진짜 거의 막 후반전에 거의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 크로스를 넣고 조규 선수 따라가고 2대1 됐을 때 나 그때 느꼈지. 나를 자책하면서 축구라는 게 앞으로 모르는 건데 내가 왜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한 번을 모르는 건데 이제 분위기 탔다. 무조건 3대2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3대가 될 줄 몰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골 실점했을 때 그 분위기 때문에 세 번째 골 실점했을 때 완전 올라가다가 꺾여가지고 세 번째 했을 때
선수들의 좌절감이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치. 어땠는지. 그때 있었지. 있었지. 들어가 있었지. 근데 네. 사실 근데 그 골 장면에 그 세 번째 골 실점 장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안수 파티한테 이제 압박을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안수 파티는 아 토마스 파티. 파티, 네. 토마스 네. 파티, 네. 맞아, 토마스 네. 파티. 토마스 파티. 똑같은 파티니까. 네. 네. 토마스 잔치, 파티한테 잔치. 가는 네. 상황이었는데 잔치, 잔치. 월드컵 너 무대였다고 선수 이름까지 그건 안 된다. 성을 좀 바꿔서. 네, 그래가지고 네. 갔는데 이 선수가 저희가 이제 블록을 쌓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진영에서. 근데 제가 뒤로 빼겠구나 그 자칫 순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백힐로 이제 돌아서 가지고 공격을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선수는 이런 식으로 짧은 순간에도 공략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뭔가 실점을 한 것 같다. 그런 자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경기 중에서도. 네. 근데 세 번째 골 실점했을 때도 그렇고 분위기상 뭐 골은 실점을 했지만 뭔가 따라갈 수 있는 그쵸, 그런 그쵸. 힘이 분위기였어. 우리 모두 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충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네요. 네. 이거 쫓아간다. 네.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밀어붙였지만 이제 아쉽게도 득점이 나오진 않아서 뭐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조금 아쉬웠던 거 결과적으로만 조금 아쉬웠던 거 결과는.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주심. 코너킥 그때 안 준 거. 분위기 좀 어땠어요? 그때 진짜 다 달려가서 득달같이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벤투 감독도 그때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땐 일단 김영건 선수를 확실히 많이 흥분하셨던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진짜 여기서 주심이 꺼내려고 했다니까 진짜 김영건 선수한테. 근데 진짜 뭐 그게 뒤에 늦은 어떤 우리들의 해석인지 몰라도 오히려 벤투 감독이 그걸 끊어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정말 다 너무나 우리도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끝나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선수단도 다 비슷한 생각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 휘슬 울리자마자 바로 제가 누워가지고 울었어요. 네, 그냥 저도 막 그래서 그 상황을 저도 끝나고 나중에 영상으로 봤어요. 아셨겠구나. 근데 그냥 끝났을 때 이제 코너킥을 안 주고 이제 끝내길래 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강했던 게 이제 졌다. 졌다. 끝났다. 그치. 이게 졌네. 야,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졌네. 네, 이러면서 그냥 진짜 그냥 바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들이나 이제 감독님이나 항의를 좀 거칠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끝났다라는 게 끝났다. 먼저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네. 끝나긴 한 거니까. 그치, 그날 네. 끝났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뭐 얘기한다고 사실 뒤집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긴 아니고. 하니까. 그때 나상호 선수는 같이 항에 있었나요? 아니면 누웠었나요? 저는 일단은 그 코너킥을 안 준 거에 대해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네. 상태였어요. 그래서 형들도 다 갔고 저도 그 안에 한 명이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한국말로 하면 되죠. 코너킥가 안 되지. 그걸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야, 왜 안 줘? 막 이래요. 저는 아니 좀, 그때 이렇게 친절해. 저는 좀 유창하게 조금 말을 하고 싶어서 따지더라 영어로 좀 멋있게. 네. 그래도 뭐 코너킥 뭐 이런 것만 단어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내가 진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갑자기 거기서 영어 그 끝나고 나서 이럴 때 좀 제대로 어필하려면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2012년에 못 봤어요. 구자철에 가서 Y도 아니고 와수로 계속했다잖아요 심판한테. 괜찮아요, 다 알아들을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뭐 벤투 감독님의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경기 중에는 몰랐지만 그런 영상들이 막 짤이 돌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감독님만 뭐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일부러 조금. 받으셨구나.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차전 할 때도 그게 더 오히려 팀으로 더 뭉칠 수 그래, 있는 맞아. 또 그런 게 되지 않았나. 네. 결과적으로는 1, 2차전을 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1무 1패면 진짜 못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그 하나 남은 경우의 수가 많아. 그건 못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좋은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월드컵들이랑 상황은 똑같아진 거였어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마지막 한 번을 기대하자라고 얘긴 하지만 속으로는 와, 이 기성용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잘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되면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지 좀 좌절스럽다. 그래서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뭐가 바뀌었어? 똑같지 않아? 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가해지는 프레스 같은 건 없었나요? 마지막 포르투갈전 앞에 두고 압박이라거나 선수단의 어떤 분위기. 사실 압박 같은 거는 뭐 이게 오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근데 더 잘해야겠다. 우리가 뭐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우리는 충분히 보여줬고 세 번째 경기에서도 충분히 하면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자신감이 확실히 다들 있으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뭐 포르투갈은 이미 2승을 챙긴 상태였고 그죠. 우리는 뭔가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좀 뭔가 이길 것 같다. 그냥 그 대회 자체를 임했을 때 우리는 뭔가 쉽게 지긴 했지만은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제 스스로일진 몰라도 그런 팀 전체를 생각하는 제 생각이 조금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선수들도 이기고도 못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끼리 맨날 경우의 수를 돌립니다. 모여가지고 기자들끼리 우리끼리 그렇고 선수들도 경우의 수 특강을 받나요? 이거 따져볼 거 아니야. 우리 어떨 때 이기는데 올라간다. 저쪽이 뭐 몇 대몇 이런 협회가 거.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걸 해요? 아니면 그냥 저희끼리도 스스로 모여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모여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계산해보고. 해보고 이제 또 뭐 요즘에는 막 유튜브나 이런 거 틀면은 수 해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도 막 했으니까. 네, 그런 거를 그냥 보면 너무 쉽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에 집중을 할 그게 아니라 그쵸. 그냥 일단 우리 경기만 진짜 잘 준비해서 우리 거 잘하자. 네, 우리가 두 경기 잘 한 것처럼 준비해서 하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자라는 말을 저희 선수들끼리도 하고 감독님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황인범 선수도 그 포르투갈전 앞두고 나상호 선수와 같이 어쨌든 뭐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저는 정말 제가 그 울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가나전 끝나고 그게 영상이 이제 또 바로 도니까 네. 저한테 뭐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자철형 맞아요. 그거에도 좀 나왔잖아요.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얘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뭐 되게 막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제일 높은 댓글들이 이제 뭐 멘탈에 진짜 충격이 엄청난가 보다. 걱정된다. 그치. 걱정된다는 얘기가 정말 네. 많았어요. 걱정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울었던 것도 뭐 이게 끝났구나, 이게 월드컵이 끝났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한 경기만 놓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졌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정말 아쉬움의 눈물이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진짜 오히려 마음이 뭐 걱정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홀가분했어요. 진짜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마지막 경기 역시 우리가 두 경기 한 것처럼만 한다면 저는 뭐 이길 거다라는 확신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후회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선수들이나 이제 스태프 형들이나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나 다들 상호랑 이런 생각처럼 똑같이 하고 경기를 나섰기 때문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왜냐면 저희가 왜 기적 같냐면 저희가 이긴 거는 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 팀의 그죠. 결과가 가나 우루과이. 네,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모두가 간절했기 때문에 진짜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모여서 막 그 얘기 했잖아. 그 황인범 선수 빨리 끝나라고. 네, 저 좀 빨리 끝나라고. 이 모양이 다 나와. 모여서. 저는 이 경기 끝나자마자 포르투갈 우리가 경기를 직접 가서 보러 갔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포르투갈한테 질 줄 알았어요. 세 번째 경기 못 이긴다. 네, 직접 봤을 때 어마무시하더라고 포르투갈이. 베르나르도 예, 실바는 와가지고 근데 마침 그 팀이 2연승을 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좀 이득이 된 것 같고 그렇지. 뭐 냉정히 말하면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을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거 반대로 나는 생각했는데. 가나가 잡을 거 그래서 나는 가나가 이기긴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게 가장 불안했어. 아니 왜냐하면 저는 둘 봤잖아요. 근데 우루과이가 그날 경기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기억이 안 나네. 아라스카에타. 걔가 그 나왔을 때 친구가, 분위기가 와. 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걔 선발을 잘했어. 네, 잘해. 친구가 나오니 갑자기 잘하더라고. 엄청 잘해. 그래서 내가 항상 무조건 가나전에 10번 나오면 우루과이 이긴다. 이길 수 있다.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루과이가 이겼잖아. 걔가 골 넣고 그 이겼잖아요. 친구가 두 골 넣었어. 근데 이게 예. 문제는 그냥
거기서 만약에 한 골이라도 더 넣었으면 맞아요. 그래서 또 경기장에서 얘기했어요. 나가리야. 네. 근데 가나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아줬죠. 수아레즈 네가 우리를 능욕했던 걸 맞아요, 진짜. 우리가 끝낸다. 네. 지고 있는데 골키퍼 킥 안 차고 선수 지고 있는데 교체하고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내가 10번 나오면 이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걔가 2골 넣고 또 막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 생각이 경기장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르투갈한테 질 줄 알았어요. 첫 예. 실점이 사실 좀 너무 밀렸잖아요.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는 이게 롯데가 좀 돌아갔어도 안 되는구나라고 또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투와 선수들과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믿음을 저희가 다 아직 모르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실점을 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안 되네. 야 이걸 또 안 되네. 근데 막상 피치 위에 있던 선수들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무조건이죠. 첫 실점이 좀 일렀잖아요. 그때 네. 분위기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넘어간다. 가자 이런 분위기였나요? 저 벤치에서 네. 저는 있었는데 일단은 실점한 당시에는 선수들이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네. 괜찮아 일단은 복돋아 주기 위해서 그쵸. 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진짜 큰 소리로 괜찮다고 음.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빨리 실점해서 다행이다. 오히려 완전 생각하는 반대로 우리는 빨리 시점에서 어떡하지라고 그럼 생각했는데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네네. 아. 그래가지고 충분히 가능했고 또 영권 형이 득점을 한 뒤에도 그쵸. 우리는 이제 역전이다. 역전할 수 있다. 그런 더 믿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찬이가 뭐 들어갔을 때도 좀 더 위협적으로 더 해줬고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찬스 하나는 무조건 온다. 그걸 살리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마침 찬스가 와가지고 잘 살려줘가지고 그쵸. 희찬이가 그래서 진짜 이게 믿음이 강하면은 경기 결과까지 따라오는구나. 그 모르긴 몰라도 우리 대표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소속팀에서 리그 경기하면서 멘탈은 좋아질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시작하니까 지금 계속 뒤집고 따라가는 게 있으면 이게 대단한 건데 사실. 골 먹었다 임마 기죽지 마 임마 무조건 따라가지 내가 다 경험해 봤어 막 이러면서 소속팀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라운드 안에서 분위기도 그럼 똑같았었나요? 네, 일단 첫 골 생각보다 너무 쉽게 먹긴 네. 했어요. 저희가 그냥 그 들어갔던 과정을 생각하면 킥 때려주고 맞아요. 한 번에. 달로 선수가 그냥 슥슥 해가지고 컵백을 줬는데 또 네. 제가 또 엄청 열심히 우영 형이랑 따라갔어요. 그거를 경기장에서 느끼면서 와, 내 달리기가 이렇게 빨랐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나름 엄청 빠르게 달려갔는데 네네네네. 그게 너무 쉽게 들어가요. 어. 그 컵백이 사실 너무 잘 들어갔고 저희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그냥 슈팅도 너무 그냥 쉽게 차버려가지고 사실 이제 밖에서랑 또 경기장에서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장에서 이제 딱 실점이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먹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큰일 났다 이런 거보다는 이건 너무 쉽게 먹었다. 실점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 싸우다가 먹히는 거랑 이게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쑥쑥 들어가는 거랑 다른데 네. 그렇게 실점을 하고 나니까 조금 처음에는 이제 그 순간에는 이렇게 실점을 해? 우리 엄청 준비 잘했는데 너무 허무하다. 네. 너무 쉽게 먹혔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저희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괜찮다. 시간 이제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간 많아. 엄청 많다.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를 서로가 힘을 이렇게 넣어줬고 동점골이 들어갔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 가나전처럼 만약에 후반전 들어가는데 지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느낌이 다르죠. 가나 때랑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1대1로 하프타임을 들어갔고 후반전에 들어가면서도 저희가 했던 얘기가 분명히 힘든 경기다 후반에 수비 진짜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데 버티다 보면은 기회는 한 번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무조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후반전에 실제로 수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진짜 마지막에 그 한 방. 네 근데 시간이 90분이 되고 했을 때도 사실 조급하다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근데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불구하고 네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는 맞지만 시간을 보면서 막 초조해지고 보통은 이러는데 그때는 그냥 그 완전 몰입해 있었고 찬스는 분명히 날 거다. 근데 그거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나 이거를 계속 선수들끼리도 소통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찬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찬스들보다도 힘든 과정이었는데 둘이 그냥 끝낸 거잖아요. 그쵸. 그 공격을. 둘이 끝낸 거죠, 사실. 올라가가지고, 네. 사실은 그렇게 득점을 했는데 진짜 역습을 나가는데 저는 계속 뛰었잖아요. 그쵸. 풀타임을 뛰고 있었고
역습을 나갈 때는 진짜 제가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 나도 최대한 따라가서 왜냐면 흥민이 형이 너무 쌓여 있었으니까 그쵸. 이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가는데 이게 안 좁혀지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몸이 안 나간다 이러고 있는데 희찬이가 저기서 막 와, 갇혀 네, 진짜. 했어요. 우리는 전혀 못 봤거든. 어. 거기차는. 네, 희찬이가 뛰어가는 건 봤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득점을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그때 갑자기 저희가 몸이 잘 나가는 거예요. 세레모니 하는데 몸이 그 스피드가 갑자기 네, 그 스피드가 또 달라졌어요. 어. 그래서 진짜 너무 이거는 뛰어가면서 미쳤다. 진짜 미쳤지. 이거 이게 됐다. 됐네. 어. 네, 이게 되네. 진짜 이러면서 와 진짜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관중석에서 보면서 이게 손흥민 선수가 치고 하는 건 알겠는데 포르투갈도 빨리 따라왔거든요. 맞아.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데 한 3명인가 4명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사실 이거 끝났다. 이거는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중계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지. 관중석에서는 공이 어떻게 안 보여? 빠져나오는지 네, 몰라. 맞아요. 근데 아니야, 중계로 봤는데도 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 갑자기 공이 뿅 나왔어, 진짜. 볼이 쑥 나가더만 황희찬 어. 선수가 슈팅을 하고 득점이 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잘 못 즐겼던 게 뭐냐면 너무 절묘하게 빠져나가고 슈팅을 하니까 저는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골 딱 넣고 난 다음에 5반이야? 어. 5반이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런 정도였으니까. 아니네. 어. 사실 포르투갈전은 저 가나랑 우루과이전은 복귀를 하라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르투갈전은 후반부터 잘 경기를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요. 그냥 그렇죠. 제발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네. 내용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골 넣었을 때 그 기분은 말도 못했겠어요 그때는. 너 엄청 달려왔지? 다. 저는 이제 몸 풀고 있다가 음. 달려가가지고 희찬이 그냥 때렸어요. 그냥. 말이 안 됐어요. 진짜 네. 그냥 그 득점 그러니까 그 경기 끝나고 느꼈던 감정이 그러니까 그 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숙소 와서까지 그 느꼈던 그 감정이 축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은 경기들을 했지만 네. 이런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을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으로 진짜 무조건 얘기를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약간 좀 공감 내지는 선수와 팬의 어떤 그 같은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도 여태까지 이제 축구 관련된 직업을 하면서 직관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네, 중계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 포르투갈 전에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이게 그 행복감은 맞아요. 저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저 지금도 말하면서 약간 소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저는 그때 몇 번이고 선수들한테 대표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나라가 16강 가서 고맙지만 이 축구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행복감을 준 이 선수들이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 나왔으니까 이 말씀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게 전 얘기를 좀 하고 국민이 싶었어요. 네. 한 3일 간 것 같아. 네. 네, 한 3일 갔어요. 아니 그게 2번이어서 그런 것 같아. 일단 이겼고 우리가 그렇지. 또 기다렸잖아. 어.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또 막 희망을 막 하고 되게 웃긴 게 저희 앞에 외국 유튜버가 앉아서 우리를 찍었더라고. 그 톱10.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걸 보고 저는 이거 중계도 보고 그 사람이 우리 구독자 3배야. 막 이거 중계도 보고 구글로 해가지고 막 예. 중계도 보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기자석에서 보면 다 이게 그냥 그러려냐 그죠. 하고 집에는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리고 선수들이 제일 먼저 보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터지는데 와 그때는 그쵸. 저도 정말 깜짝 대단했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16강에 올라가서 행복했는데 그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봤잖아요. 그 경기를. 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제발 그 넣지 마라 이러면서 당연히 봤겠는데. 네. 네. 일단 가나 저희- 우루과이. 저희는 같은 쪽에 있었고 네. 원으로 따지면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뭐 스태프 형들이랑 현규랑 이제 막 핸드폰으로 이제 중계를 해줬어요. 이제 거기서? 오윤규 선수도 그거 같이 이렇게 있었구나. 네, 현규가 제일 적극적으로 막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제가 몇 분 남았어 4분이래요. 그래서 막 이제 저희끼리 진짜 제발 이러면서 4분 하고 너무 길어. 있는데 아니 그게 4분이 시간이 안 가. 8분에 4분이었죠? 총 추가 시간 8분 아니었어요? 그쪽? 맞았어요. 그죠? 네, 네. 8분이 내가 정말 짜증나는 게 이번 월드컵 추가 시간이 길었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역시 뭐 이렇게 침대 축구 없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루과이 가다 8분을 주는 거야. 그렇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니 뭔 추가 시간 미친놈들이 도라인가 뭘 8
8분이 나줘. 막 너무 많이 줘.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되면. 되면 남들 막 8분, 10분 줄 때는 감흥 하나도 없다가 맞아요. 갑자기 우루과이 가날 때 8분 그렇게 줄 때 막 되지.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또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저희끼리 한참 얘기했다 생각했는데 야 몇 분이야 몇 분? 4분이래요 또. 똑같이야. 진짜 몇초안 지났다. 4분이래요. 와 이거 뭐냐고 왜 계속 4분이냐고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진짜 이거는 그때 저희끼리 또 했던 얘기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못 올라가는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치.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이러고 있는데 조금씩 뭐 2분 뭐 한 1분 이렇게 남는데 뭐 이제 민규가 그때 예, 민규가 또 저희한테 엄청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프리킥 났다. 홀킹 났어. 프리킥 났어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러니까 프리킥 났대요. 그래서 가까워 이랬더니 가깝대요. 근데 나중에 그걸 가까운 걸 몰랐어요. 저는 이제 끝나고 영상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가깝지 않더라고요. 근데 민규가 그때는 이제 자기도 제가 봤을 때 체감이 예, 가깝게 느껴지는 거지. 불안한 거야. 네, 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깝다고 해가지고 와, 제발 이러고 막 선수들 몇 명 가가지고 프리킥을 보는데 저희는 못 갔어요. 손민구 선수 입장에서 그러지. 가까워? 아 멀어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아 멀면 이제 안 들어가겠구나. 근데 갑자기 꽂혀버리면 그럼 이상하니까. 자꾸 가까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워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프리킥 안 들어갔다고 하고 예. 갑자기 이제 그때 형규가 30초. 선수 교체한다 오. 이러고 아, 맞아요. 가나가 선수 교체가 들어와서 두 명이 어디 뭐 이러니까 가나 선수 교체한대요. 치고 있는데 선수 교체를 가나 해. 선수 교체 두 명이서 맞아. 그때는 솔직히 뭐 네. 이상함을 못 느끼고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걔네 근데 그 시간에 왜 교체하는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가나가 진짜 이제 노렸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네. 니네 못 보낸다.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아프리카 4강 그 자국이 4강을 갈 수 있는 그렇지. 걸 막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과도 안 했잖아요. 물론 이제 사과할 필요 네. 없지만 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맞아.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돼. 끝나고 났을 때는 진짜 와 뛰어갔잖아요. 절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찬이랑 저희 이쪽에서 만약에 이거 발표 나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슬라이딩 한번 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소통이 거기까지 안 가서 저희는 막 준비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막 소리치고 해가지고 가자 이래서 다 같이 막 좀 막 퍼져서 가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쫙 하는 거? 네, 슬라이딩을.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랄까 우당탕탕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슬라이딩. 그래서 더 즐거워 보였어. 맞아, 오히려 더. 진짜. 더 뭔가 더 파티 같았어. 그래. 막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아, 너 지금 그- 생각해도 꿈 같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딱 이번에 월드컵이 뭐 직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경 선수가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그 다음에 그 흥분감. 왜냐면 저는 그때 완전 좌절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16강 올라가는 그 상황이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진짜. 감격입니다. 예. 슬라이딩 지나간 이야기는 슬라이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제가 인범이 옆에 있었거든요. 예. 슬라이딩을. 그래서 저는 슬라이딩 할 때 너무 기쁘게 가가지고 슬라이딩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찾아야 되는데 네. 찾아보는데 어. 인범이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 뭐야? 저는 여기 팔만 나와요. 슬라이딩 잘했는데. 근데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상이. 아,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 나온 그게 거 없더라고요. 그 앵글이 딱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인범이까지 나와서 나 아깝다. 나 진짜 슬라이딩 잘 잘했는데 되는데. 진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좀 담아놓고 싶. 그치, 싶어서. 누군가가 이게 돼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거 보면 팬들이 찍어놓은 거 그래, 있을 있을지도 수도 있을 몰라. 거야. 여러분 이거 좀 네, 해주세요. 주세요. 왜냐면 네. 팬들은 다 정말 찍어, 여러 다. 맛도에 다 찍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팬들한테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지우지 마시고 꼭 네, 꼭. 네. 강인이는 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뒹굴고 있고 막 네. 이래서 승호는 너 슬라이딩 안 해봤냐고. 승호랑 이제 끝나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다 이제 앞으로 네. 슬라이딩 하죠. 근데 승호는 무릎 슬라이딩 혼자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약간 이게 또 승호 또뭐 이런 거 또 중요하게 아, 생각하고 그렇구나. 욕심 내던데요. 아, 이 스타일들이 또 제각각이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멋있긴 하더라. 무릎으로 딱 하는. 아. 저희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16강전이 이제 브라질이 뭐 거의 확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상대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원정 16강은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어떤 그런 무대 아니냐. 그래서 가서 지금 같은 축구 그대로 하고 나오면 뭐 패배든 승리든 상관없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네. 선수단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런 아마 선수분들은 그렇게 하네.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라면 더 그랬을 것 같고. 브라질전을 앞두고 나서. 일단은 포르투갈전 끝나고 이제 많은 팬분들이 국민분들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받아가지고 아 뭔가 한 경기 더 이기면은 진짜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어우, 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근데 상대를 봤는데 브라질 예.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 카메룬이 뭐 브라질을 이겼지만 그렇죠. 근데 스위스를 또 응원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스위스 한 골만 더 넣어서. 맞아. 네. 근데 그게 아쉽게 불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브라질이랑 붙게 되었는데 사실 그 평가전도 6월달에 했지만 이제 평가전이랑은 다르게 또 토너먼트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충분히 준비 잘 했으니까 우리 거 보여주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근데 경기장 막상 열어보니까 브라질은 확실히 다르긴 아, 하더라고요. 브라질은 좀 다르다. 네. 아. 임범이가 태클했을 때도 그거 피하는 거 보고 와 그냥 밖에서도 근데 와 이걸 피해? 이러면서 아 진짜 브라질은 뭔가 다른 선수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하필 브라질이었을까 왜 좀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감격을 얻고 저는 훈련장 매번 찾아갔거든요. 네. 찾아갔는데 16가 되니까 우리 훈련장 기자들이 3배가 늘어난 거야. 그렇게 되겠지. 그럼 막 포르투갈어로 막 자기들이 샤라샤라 하면서 막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16강 갈만하네. 이 정도면. 이 정도니까 갈만하네. 갈만하네. 또 브라질 훈련장 가니까 우리 기자단에 3배가 더 있는 거야. 거기는 더 브라질 팀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심을 받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8강만 가면 더 대박인 거야. 그렇지.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야 이거 토너먼트 진짜 갈만하구나. 그래서 난 앞으로 월드컵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항상 또 16강이 도전이잖아요. 근데 갔으면 좋겠다 욕심이 더 생겼어. 직접 가서 보니까 관심도가 달라져요. 그 분위기가 달라지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16강 뭐 안 가본 4강도 가봤고 16강도 가봤지만 16강 진출이 목표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월드컵을 16강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별리그는 몸풀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라질이나 뭐 이런 팀들, 뭐 그런 팀 몸풀기. 얘네들이 그때부터 훈련장 갔는데 좀 맞아요. 뭐랄까 월드컵 분위기가 나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 브라질은 저희 같이 갔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16강부터 오는 기자들이 정말 많아요. 예. 어. 뭐 브라질이니까. 뭐 좀 다른 종류의 목표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몸도 다 풀어놓고. 우리나라의 팀들도 이제 그런 팀으로 경쟁적인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네. 이렇게 쭉 잘 가다 보면 또 그게 먼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상호 선수가 얘기한 거 약간 동감하는 게 저도 이제 브라질이고 센 거 당연히 알죠. 근데 단판이고 그러니까 되겠지. 어차피 비비면 또 되지 않을까? 와 씨 승부차기? 야 미쳤다. 승부차기 가가지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8강 이랬는데 이제 딱 하는 거 보고 나상호 선수처럼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이- 경기 전에 일본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승부차기를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저기까지 끌고 오기만 하면 물론 일본이 조금 맞아요. 너무 순진하게 차서 졌지만 저기까지만 끌고 가면 진짜 모른다. 음. 골만 안 먹으면 모른다라고 했는데 와, 뭐 막 쉽지 않으니까. 공을 막 타고 가고 아직도 저는 그 앞에서 봤지만 태클을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각이 있었나? 각이 있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상 그만이 하피냐 선수만이 보는 그 각이 있었나 봐요. 네. 저도 진짜 무조건 이거는 걸리는 거예요. 됐다 어. 하고 태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특징을 알고 너무 좋은 거를 제가 더 이제 이 선수는 진짜 잘하는 선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서는 진짜 됐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를 진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진짜 다르긴 하구나.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얘네는 진짜 다르긴 하다. 그럼 브라질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승패랑 별개로 아쉬웠던 거 있었을까요? 내 플레이를 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건 아쉽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모두가 예선전보다는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저희가 좋은 모습을 뭐 보여드리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건 초반에 실점을 10분 안에 거의 2골을 좀 해버리니까. 이르게 가. 네. 그렇게 실점을 이제 이 실점을 하고 예. 나서 이제 그때 가나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저희는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침착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저랑 이제 우영이 형이랑 중앙에서 그죠? 같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뛰면서도 이 수직적으로 이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은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게 많아버리면은
너무 그쵸. 이제 부하가 오니까 체력적으로도 네. 금방 빠지고. 그래서 저는 경기 전까지만 해도 3일 뒤 경기였잖아요. 네. 포르투갈 하고. 그쵸. 충분하다. 지금 이 분위기면은 뭐 회복 괜찮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해내야 된다. 이러고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뛰면서 축구하면서 가장 힘들었어요. 아. 그냥 호흡이 여기 이상으로 차고 그렇구나. 다리가 막 그냥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막 이렇게 되고 이제 예선전 때처럼 수비 가담이나 뭐 공격 가담이나 서포트를 할 때 뛰면서도 늦어진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뛰면서 정말 힘들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후반전 이제 조금 하프타임 때 잘 쉬고 들어왔는데 네. 후반전에도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교체돼서 제가 나오는데 네. 진짜 엄청 어지러운 거예요. 네. 이게 막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네. 누우려고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진짜 뻗었어요. 네. 뻗고. 뒤에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내가 기억나. 나 황인범 선수 봤거든. 또 저는 인터뷰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눈이 가겠어. 벤치 끝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쓰러지더라고. 뒤에 뭐 아이스박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우당탕탕 하면서 그죠? 네. 아이스박스 약간 우당탕탕 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러졌었어. 진짜 너무 힘드니까. 네, 네. 너무 힘들고 이렇게 이게 근데 또 축구가 진짜 신기한 게 만약에 전반에 저희가 실점 안 하고 끌고 네, 갔으면 그쵸. 후반전에 정말 잘 뛰었을 맞아.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됐을 거야.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완전히 경기가 4대 0으로 예. 돼버리니까 더 힘든 거죠 이게. 그치. 네, 뛰면서도. 그래서 진짜 아쉽긴 하다. 음. 근데 인터뷰를 끝나고도 한 게 정말 아쉽지만 더 브라질전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후회는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상대도 일단 너무 잘했고 네. 뭐 상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는 뭐 포기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 부었다. 진짜 내가 주어진 시간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를 결국에 이 경기에선 좁히지 못했다. 그럼 또 다음 경기를 또 저희가 브라질이랑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16강이 올라가서 브라질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를 바라봤을 때 또 이제 나상호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뭐 다음 월드컵을 참가할 때 또는 나아가서 지도자가 됐을 때 저는 그 브라질과의 경험이 엄청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16강에 갔으니까 그치. 경험할 수 있는 그냥 부분이잖아요. 평가전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마지막에는 이런 경험 그렇지. 되게 소중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 브라질 어쨌든 강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왔던 색깔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전술적인 어떤 판단이 벤투 감독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또 다른 팀하고 경기했을 때 비교했을 때 좀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 전술적으로 있었죠. 어. 네, 조금은 내려 아. 설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거를 음. 감독님께서도 알고 선수들이랑도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점을 너무 초반에 좀 했고. 해버리니까 이게 어쩔 수 어쨌든 골을 없잖아요. 먹으면 이제. 또 너로 나가야 이제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네. 아. 플랜이 뭐 좀 어쩔 수 없이 네, 좀. 예,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예. 내렸으면은 솔직히 이제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없죠. 근데 이제 브라질 선수들은 이제 쉽게 하는 거 보고 내려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K리그에서도 뭐 3백 쓰는 팀도 많고 좀 그쵸. 물러서서 하는 팀들도 많은데 제가 뛰면서 느낀 게 물러서는 팀한테 어떻게 득점을 해야 되지? 근데 생각해 브라질전에서 이제 좀 해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개인 기량이 좋아야 되겠다. 잘하면 되는구나. 그럼 되긴 하는구나. 진짜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골 넣는 거 보면 뭐 그죠? 네, 말도 안 되죠. 그때 누구지 그 헤딩 경합 했죠? 네. 그것도 그럴 때 보면 알거든요. 저게 그냥 갖다만 되려고 하는 건지 뭐 어떻게든 들이박는 건지. 근데 사실 들이박듯이 어떻게든 맞아요. 이거를 자기가 갖고 오려고 했는데도 어쨌든 떨어지는 볼을 브라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약간의 경합이 있었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탁탁탁 주고받고 네, 골 넣는 거 보고 와. 히샬리송 2대1 히샬리송. 마지막 저거 보고 내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희도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범이가 진짜 뺏으려고 진짜 어떻게든 들이받아야 머리가 돼. 터져도 네. 한번 들이받아보겠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살아 나와서 3자 패스가 딱 들어갔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넣어준 준 선수가 티아고 실바예요. 맞아요. 더 깜짝 놀랐어요. 중앙 수비수가 뭐 저리 저렇게 세밀하게 네. 패스를 넣어주나. 그리고 그 형이 나이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런 장면도 사실은 만약에 그게 득점으로 안 됐으면
되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수비했다. 그렇게 이제 실점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팬분들도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많이 느꼈고 냉정하게 그게 세 번째 골이었던 거죠. 네. 네 번째 골도 저는 그걸 뒤에를 보는 걸 보고 사실은 들인가 저렇게 진짜? 바쁜데 저걸 툭 띄워서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차게 한다고. 이야.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되는 네. 장면들을 한 경기에서 너무 많이 많이 보니까 보니까. 저희도 그래도 다행히 문환이 형이 하나 좋았어요. 갚아줘가지고 맞아. 네, 아 그때 네이마르. 좀 쾌감이 있었습니까? 밖에서 저는 이제 엄청 힘든 상태에서 봐서 뭐 막 리액션이 나오진 않았지만 벤치 선수들도 좋아 문환 이렇게 이제 네이마르 다리 사이를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세계에 몇 명이나 되요 없죠. 문환이 형도 지금 네. 그거에 그 리스트 중에 취해가지고 아마 제가 봐서 10명 이하입니다. 전 세계에 네이마르 알먹인 사람 10명 이하야.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가서 그 유니폼을 바꿨구나. 형 알먹였어요? 이거 유니폼 바꿔주세요. 인정한다. 그렇죠. 자, 뭐 저희가 제가 계속하는 얘기인데 월드컵은 끝이 났지만 우리 대표팀도 계속 이어질 거고 두 분의 커리어도 쭉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축구를 시청하는 분들도 계속 이어질 텐데 저희가 이번 대회에 계속 놀랬던 거는 아무래도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여러 가지 투혼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봐왔지만 우리 대표팀이 메이저 대회에 가서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 정도 되는 팀들이랑 경기를 하는데 물러서서 카운터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을 잡고 먼저 주도적으로 축구를 한다라는 상상 자체를 사실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런 축구를 한다, 그런 축구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도 초반에는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카운터를 노리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해낸 대표팀이라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적을 낸 게 아니라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반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대표팀 평가전에 여러 가지 보면서 아니 이 지금 선택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나 전술들이 월드컵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월드컵을 쭉 봐왔을 있으니까 아닌데 그냥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리고 손흥민으로 뒷방 치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벤투 감독 비롯해서 밑에 선수들이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작게 보고 그러니까.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를 다운시켜 본 거야. 거구나. 선수들은 정작 그게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변화시켜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선하고 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구가 가능할 거 그리고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어느 타이밍 정도에 혹시 느끼셨나요? 이거 우리 된다. 내부적인 자신감이랑 믿음과 확신은 두 분이랑 1시간 남짓 대화를 하는데 느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대표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어떤 마음가짐을 언제부터 딱 생각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야 우리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는 딱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딱 이제 월드컵 이제 카타르를 가서 예.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상이 가고 선수들마다 느끼는 그런 분위기들 자체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말하는 거 다 들어보고 하면은 뭔가 일낼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팀이 이 빌드업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주고 받다 보니까 네.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브라질 친선전 평가전. 경기가 그때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감독님께서 철학으로 이제 가져가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힘이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루과이전 때 딱 막상 열어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더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회에 들어가서 조금 지나니까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종 예선 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상대가 다르지만 이미 우리가 되게 강해졌다라는 걸 느끼는 선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황인범 선수는 그걸 어느 타이밍 정도에 딱 느끼셨는지. 뭐 저도 사실은 너무 그런 경기들은 많이 해왔고 네. 저희가 분명히 감독님이랑 4년을 함께 하면서 네. 안 좋았던 경기들도 정말 많겠지만 있죠. 저는 냉정하게 좋았던 경기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그 와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란이나 네. 경기를 했을 때나 그런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강팀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랑 아시아에서 특히 경기를 했을 때 기존에 했던 경기들이랑은 좀 다른 경기를 저희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이게 월드컵에서 과연 될까라는 그럴까? 의구심이나 뭐 걱정, 네.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네. 걱정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루과이 딱 경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 정도 딱 지나니까 이거 된다 무조건. 된다. 이거 그냥 뭐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왔던 4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은 충분히 그냥 뭐 결과를 솔직히 예측을 하진 못했었고 우리의 그런 장점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때 딱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뛰었던 선수분들도 10분을 뛰어보고 이거 되네? 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벤투 감독은 그걸 4년을 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면 두 분이나 선수단이 보는 벤투라는 인물은 그 정도의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스타일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본인 의지를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 약간 그냥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벤투 감독을 어떤 인물로 평가해야 되는지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뭐 이제 배두 감독 만날 일 없잖아요. 네. 극히 적잖아요 확률이. 네네네. 편하게. 저는 네. 미래도 이제 좀 내다보는 좋아. 큰 어떻게 그림을 될지 또. 몰라. 큰 그림을. 그럼. 그래. 맡으면 뭐 이게 진짜 이게 근데 농담 삼아 했지만 뭐 미래에 대한 떠나서 오로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항상 감사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안 좋은 상황들도 계속 쭉 이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계속 차출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벤투 감독님이 그냥 그 철학에 대한 그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너무 감사 그냥 드리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 믿음을 철학을 쭉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벤투 감독이 앞으로 또 유럽으로 다시 진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충분히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벤투 감독이 뭔가 새로운 선수를 본인이 팀으로 영입하고자 하면 상단에 있을 만한 퍼포먼스도 보여주셨고 히딩크가 박지성 이용표를 된 그래 거죠. 그만큼의 믿음에 보답한 분들이기 때문에 큰 그림 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영어를 배워야 된다. 같이 4년 동안 있었지만 이야기한 게 또 많지가 않아. 그래 영어 좀 하긴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생각하는 벤투라는 인물, 벤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월드컵 전에도 제가 뭐 인터뷰를 하거나 무슨 뭐 누구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신뢰가 있지만 결국에 축구라는 특히 뭐 대표팀이라는 자리가 결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저도 이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결국에는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가 저희가 말하는 거에 힘이 실리거나 아니면 니네가 말한 건 아니었잖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모든 선수당 뭐 한국 축구에 결과론적으로 감사한 분이 되셨지만 그렇죠. 특히나 저나 뭐 상호나 뭐 몇몇 선수들 특히 계속해서 이제 감독님이 비난을 들으면서도 기회를 주셨던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뛰기도 하고 개인적인 커리어나 네. 뭐 자부심이나 대표팀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뛰긴 했지만 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감독님에 대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잘해야 내가 아니라 내가 욕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감독님이 우리로 인해서 욕을 뭐 먹는다거나 비난을 들으신다거나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결과론적으로 저희의 이제 이런 말들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대회가 됐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 진짜 월드컵 끝나고 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울지 않으려고 막 진짜 했어요. 근데 브라질전 끝나고도 안 울었는데 네. 인터뷰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감독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진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그냥 어린 애처럼 울었어요. 근데 그게 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함의 눈물이었고 진짜 저의 축구 인생에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분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상호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좋은 기억을 남겨드렸고 감독님도 제 축구 인생에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결과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벤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에 어쨌든 도움이 된 사람으로 남았다라는 게 네. 저희가 그거에 힘을 어느 정도 보탰다라는 네. 자부심도 있고 다행이다라는 안도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뭐 살면서 제가 그렇게 오랜 뭐 기간 산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한테 이 정도의 감사를 들을 만한 그다음에 신뢰를 주고 받을 만한 어떤 그 일들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선수분들이나 선수단이나 벤투 감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교감하고 신뢰를 쌓았다라는 게 두 분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선수단 그다음 벤투 감독한테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제 제가 뭐 최종적인 질문을 좀 이따 드릴 텐데 혹시 뭐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질문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나상호 선수는 또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시니까 뭐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거나. 저는 조금 그냥 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네. 싶은데 일단은 뭐 비난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도 있지만 좀 이번 월드컵 기간을 통해서 좀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 비판을 떠나서 항상 축구 선수로서 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안에서도 팬분들은 항상 결과가 어떻게 됐든 또 응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쵸. 또 월드컵 기간 동안에도 그 저희 카타르까지 서울 팬분이 카타르까지 또 와가지고 네. 108배를 해주셨어요. 와 진짜 저랑 인범이 그 유니폼 진짜요? 네.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그분을 제가 지금 어. 또 찾고 싶거든요. 예, 이거는 찾아야 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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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그분도 108배. 또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DM으로 제가 제가 또 만나가지고 또 맛있는 거라든지 밥이라도 한 끼. 대접을 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앞으로의 이제 또 나상호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제 팬분들이 조금이나 더 많이 늘어가지고 또 그 팬분들이 더 많은 좀 욕심이겠지만 더 많은 나상호를 응원해 줄 수 있게끔 제가 경기장에서 그냥 조금 잘 보여드리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체감하기에도 팬분들 훨씬 늘었고요. 그리고 나상호 선수 보러 경기장에 찾아가시는 분들, 상암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희문 선수는 뭐 혹시 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팬분들이랑 이제 국민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마지막 경기 끝나고 네. 글을 남기면서 이제 그런 어떤 비난이랑 비판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비판해 주시는 분들 저희는 알잖아요. 알죠. 어떤 뉘앙스인지. 맞아요. 근데 보면 그런 바로 알아.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제가 썼던 그 글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고 있고요. 제가 좀 불편하고 솔직히 속상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 월드컵을 하면서도 제가 이름을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 선수들을 향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댓글을 단다거나 DM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공유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저는 그거를 꼭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는 편이라서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
진짜 한국 축구를 한국 축구 경기를 보시고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쪽지를 보내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감사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도 가끔씩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와 이분 이렇게 축구 좀 잘 보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 선수들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아쉽다 이거는 선수로서 그거는 선수를 하지 말아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 사람이라도 안 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그러시는 있을 분은 것 없을 같아서 거예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네네. 중에 하나인데 황인범 선수의 그 글은 최소한의 대응이었어요. 사실 되게 큰 것도 아니었고 그럼요. 네. 충분히 한 개인이 또 한 선수가 할 수 있고 또 어쩌면 황인범 선수의 지금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되게 크게 모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네.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상호도 지금 K리그에 있고 그렇죠. 저도 K리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월드컵에 나섰던 모든 선수들이 거의 진짜 유스 때부터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사실은 K리그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월드컵을 향한 저희 선수들이나 팀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응원을 보여주셨던 것만큼의 반만이라도 K리그나 FC 서울이나 대전 하나시티즌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상호와 서울은 얘기를 하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잠깐 월드컵이 끝나고 잠깐의 이제 열풍이 아닌 꾸준하게 조금씩 이렇게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월드컵이 주제가 너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해외 나와 있는 선수들은 그 선수들대로 또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K리그에 있는 선수들대로 노력을 부단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그래서 많은 그런 이렇게 진짜 이스타TV나 다른 유튜브 채널도 사실 K리그 요즘 다뤄주는 채널도 좀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리 잡히고 해서 그게 결국에 한국 축구가 강해지는 길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유 마지막 말미쯤에 K리그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의 K리그가 그럼요.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네. 잔디만 좀 깔끔했습니다. 아 그건 맞아.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잔디 깔끔하니까 실수 잘 안 하던데. 잔디 근데 진짜 좋았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잔디는 K리그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해요. 진짜. 네, 그거는 좀 잘 됐으면 아니 좋겠어. 잔디만 좋으면 경기력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무조건 좋아지죠. K리그 선수들도. 네. 이번에 잔디 진짜 좋아서 그것도 있었어요. 영향이죠. 저희도, 네. 사실 저는 잔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K리그에 좀 오래 있었긴 했지만 K리그 잔디 하다가 조금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갔다 카타르 왔죠. 예. 월드컵 경기도 뛰어보고 하니까 잔디의 영향 확실하게 있어, 있구나. 진짜 무조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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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결론인데 대부분 다 다음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잘했고 너무나 좋았고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다음 대표팀의 메이저 대회 가깝게는 아시안컵이 되겠죠. 그리고 K리그 또 해외파 분들의 여러 가지 활약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역시 각자 자리에서 어떤 축구를 할지 더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뭐를 더 막 뽑아내고 싶지만 또 두 분의 어떤 컨디션과 스케줄을 위해서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나와달라고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또 네, 이제 황인범 혼자 왔고 이제 나상호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한 번 3명 또 모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육라인 또 이제 모셔주시고. 그 나상호 혼자 또 나상호 선수 서울 여러 선수 한 명. 조합으로. 그래서 네, 조합으로 네. 가는 겁니다. 나 이게. 오늘 너무 즐거운 분위기에서 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또 나오고 싶어요. 어우 너무 좋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제가 방송 또 마찬가지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월드컵 얘기를 했으니까 소속팀에 대한 이야기, 리그. 또 리그 뭐 그렇죠. 이런 얘기로 또 네. 스토리를 돌려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이제 월드컵 얘기를 했고 이후에 추후에 저희가 또 꼭 한번 초대를 드리면 네.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